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전 시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봤는데, 이제부터 이제 진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이제 24페이지 보시면 재무회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재무회계 처음에 이제 기초개념이라고 나오죠. 회계 기초개념은 사실 이제 문제화돼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회계를 어느 정도 좀,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를 모르면은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할 때도 좀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 대한 사항들을 조금 이제 보자, 이런 개념에서 기초에 대한 사항들을 먼저 좀 설명을 해볼게요. 회계 자체가 이제 너무 낯설고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사항들이라든가 또는 용어 자체가 조금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 예, 영문도 많죠. 예, 거기다가 뭐 한문도 있고요. 예,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시험은 한글로 나오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문을 이제 굳이 써놓은 이유는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너무 크게 개념치 마시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읽어가면서 많이 읽어봐야 돼요. 회계도 마찬가지 꼭 다 외워야 되냐? 외우면 좋죠, 당연히. 외우면 좋은데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외울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대부분 나오니까 만약에 용어가 너무 낯설고 어렵다 그러면 네이버를 찾아보셔도 돼요. 네이버 치면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좀 참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이버 치면은 거기 답변들을 얼마나 잘 달아놨는지 예. 제가 봐도 저도 많이 참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참조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제 1절에 회계 기초 개념 해가지고 나오는데 회계 정의, 회계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인식 또는 측정 또는 전달하는 과정이다. 뭐 말이 아주 어렵긴 한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려면 그 회사가 어떤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뭘 보냐? 이 회계 정보라는 가지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뭐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그 회사의 상태, 재무 말 그대로 재무의 상태, 그 다음에 손익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판단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주식을 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안 되겠다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하는 의사결정의 내부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계 목적.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 정보라는 걸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겠죠. 전달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회계 정보의 이용자가 기업 실체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뭘로 해야 되냐?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만 가지고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만들면 정보 이용자들이 그걸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그 모든 회사들의 공통된 일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알고 있으면 이 회사 저 회사의 모든 판단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회계 원칙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으로 이제 회계 기준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이제 KIFRS라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계 기업 회계 기준의 체계를 보면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회계가 어려운데 요거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 소규모 그 회사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측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기업들이 상장 기업이에요. 상장 기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외 나머지 기업들도 회계라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를 따라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체계로 돼 있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보다는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국제 회계 기준까지 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하면 여기를 하던 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회계 정보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정보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을 해주면 그걸 보는 정보 이용자들이 그 회계 어떤 기업이라든가 기타 이제 어떤 그 경제적 실체, 그죠? 걔네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목적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종류를 보면 회계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과 복식부기로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복식부기에 대한 사항들을 볼 거예요. 단식부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그 저기 뭐야 가계부 있죠, 가계부. 그게 이제 단식부기예요. 그래서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의 차이는 단식은 말 그대로 현금의 유출입을 그냥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뭐 담배를 하나 샀다. 2,500원 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앞에서 이제 커피를 하나 사 먹었다. 요즘 커피가 한 4,000원 하나요? 예. 그렇게 하면 남은 게 얼마냐? 뭐 이렇게 하는 게 단식부기예요. 예. 근데 복식부기는 어떤 거냐?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로 같이 써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담배를 사게 되면 담배를 사면 현금이 빠져나가고 담배가 들어오죠. 그걸 이제 써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배가 들어오면 얼마짜리 들어오냐? 2,500원짜리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사기 위해서 뭐가 빠져나갔냐? 현금이 빠져나갔다. 자, 이거를 이제 여기를 차변, 여기를 대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두 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지출하면 그걸로 담배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보다 이제 그 기업의 일반적인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사건이 보다 명확히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계속 볼 거예요. 얘가 이제 뭐냐면 회계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단식부기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원인과 결과에 따른 사항들을 써줘야 되는데 요 이름 요걸 이제 뭐라 그러면 계정 과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를. 이 계정에 대한 사항들이 조금 이제 처음에는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자산, 부채, 자본, 뭐 수익, 비용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뒤에서 볼 텐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사항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산이 빠져나가고 어떤 경우는 자산이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부채라는 게 발생을 하고 어떤 경우는 부채를 이제 상환하게 되면 부채가 없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쭉 일련의 회계처리상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회계처리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표로 만들어주는 게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이 복식부기에 대한 사항들 그것들을 이제 볼 거예요. 여기 이제 밑에 보면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단식회계 그 다음에 복식회계 이렇게 되는데 단식회계에 대한 사항들은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복식회계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볼 거예요. 밑에 이제 구분을 보니까 복식부기하고 그 다음에 단식부기의 원칙 보니까 단식부기는 원리 원칙 없이 기록이 된다. 그냥 사건을 쭉 나열해 놓는 게 단식부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얼마를 들고 나왔다, 얼마 썼다,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얼마나 쓰게 되면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해 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방식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현금 수지라는 건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는 것, 거기에 대한 사항들만 쭉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에 따른 그 논리는 재산과 자본 등에 대한 모든 변화를 기록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움직여서 지금 현재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게 복식부기의 논리죠. 그래서 복식부기가 훨씬 그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상태를 보여주기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거고 그만큼 그 합리적이고 잘 보여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항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복잡해요. 그래서 복식부기가 복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 회계가 복식부기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좀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복식부기더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나가면서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검증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기검증이 가능하다. 이 자기검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원인이 생기면 결과가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식부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사건만 쓰니까 그 사건 자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복식부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로 써야 되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항들을 쓰면서 하나의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에 도대체 뭐가 들어왔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빠져나갔는지. 그래서 복식부기에 따른 논리가 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
물론 복식부기가 정확하니까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은 비영리라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 기업. 이 단식부기를 적용했던 게 이제 이전에는 국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그 세입 있죠, 세입. 조세를 받게 되면 그 조세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들을 조세가 얼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얼마 썼다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단식부기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사용한 거, 지금 얼마 남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복식부기는 이제 국가에게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가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에 따른 논리로 이제 그 재정 같은 거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럼 복식부기로 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의무가 생겼다. 즉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아직 안 줬어요. 그러면 단식부기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돈이 빠져나가야지 그게 나타나는 건. 근데 복식부기에서는 그것까지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걔한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돈이 아직 안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 의무는 도대체 뭐냐?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부채로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에 따른 논리를 쓰게 되면 훨씬 단식부기보단 상황에 대한 즉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대한 표시 방법이 훨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단식부기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 큰 기업 그 다음에 국가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 복식부기가 논리가 적합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면 자, 이용자의 영리성 유무 해가지고 누가 쓰느냐 이거죠. 예. 영리회계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돈 벌려고 할 때는 복식부기 논리가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비영리회계에서는 사실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정 수입이 들어오면 그 재정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의 차이는 뭐냐면 영리회계는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이고 비영리회계는 들어온 걸 얼마나 잘 쓰느냐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영리회계 쪽에서는 지출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어디다가 어떤 목적으로 제대로 나갔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영리 쪽에서는 뭐냐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의 차이 그게 얼마나 잘 남아 있는지 그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돈을 벌려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 되겠죠. 예.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무회계에 대한 사항들을 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회계처 있죠. 일반 기업회계 그러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업회계 기준은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 정부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자도 될 수 있고 채권자도 될 수 있고 회사에 이제 돈 빌려주는 사람들 회사에서 이제 돈을 빌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 여러분들 이제 사채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사채 이 사채가 그 소위 말하는 그 깍두기가 그 돈 빌려주는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회사채 그래서 회사에서 채권이라는 형태로 어떤 그 증서를 발행을 하면 그걸 이제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원금도 받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사채를 통해서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를 사게 되면 상대방이 사게 되면 회사로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럼 회사로 돈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그 사채라는 걸 걔한테 주면서 1년에 얼마씩 이자를 줄 테니까 이자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사채를 통해서 이자 수익이라는 걸 창출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금을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그래서 채권자의 형태로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식을 사는 거죠. 예. 주주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 그러면 주주가 되면 뭘 받을 수 있냐? 배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꼭 사는 이유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사실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래서 주가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 그 회사의 주가에 따라서 내가 비쌀 때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익을 우리가 창출할 수도 있다. 기타의 이용자들이 많이 있겠죠. 이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보를 산출을 하면, 정보를 만들면 그 정보를 얘네들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이제 정보 이용자들이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다 합리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영리회계와 비영리 회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영리회계예요. 지금 이제 보는 것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회계의 단위, 보고 주체. 보고 주체는 누구냐? 누가 보고하느냐 이거죠. 누구겠어요? 기업이겠죠, 뭐. 예. 그래서 기업이 보고를 하는 거고, 그 보고의 방식은 이러한 기업회계 기준이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현금, 물품, 채권, 채무.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신문에, 여러분 경제지 잘 안 보죠. 예. 저도 잘 안 봐요, 그런. 근데 신문에 가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상태표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거기 보면 여기 이제 자산, 이제 부채, 자본, 해서 뭐 현금, 등가물, 뭐 건물, 뭐 토지, 그 다음에 뭐 차입금,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걸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은 뭐냐? 기업이 현재 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 보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고, 건물이 얼마 있고, 토지가 얼마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주머니에 건물하고 토지, 현금이 있다고 해도 그게 다 내 거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로 이제 봐요. 거기에 대한 소유주를.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출자를 받아가지고 쭉 주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지금 현재 어떤 재산 상태를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표시를 이 재무상태표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얼마를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그 돈 가지고 뭐 건물도 사고 토지 사고 하겠죠. 그 다음에 출자를 받아요. 출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주주를 모으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차릴 텐데 우리 회사 주주를 살 사람 모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사는 사람은 그 회사의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걔네들이 출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이걸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예. 우리 이제 요걸 보면서 이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과연 제대로 된 회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회계 실체는, 회계 보고 단위는 회사가 일단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 현금이라든가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이 보고도 보통 1년에 한 번씩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이 뭐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있더라. 예. 나중에 이제 12월 30일이 돼서 또 이제 재무상태표가 이제 또 이제 나오겠죠. 거기 보니까 건물이 10만원짜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건물이 지금 처음에는 10,000원 있었는데 나중에는 10만원 있네. 9만원만큼 늘어났구나. 알 수 있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재무상태를 가지고 변동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상태는 얼마, 그 다음에 기말상태는 얼마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의 계산 범위를 적당히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이 계산의 범위, 즉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회계 실체는 법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위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게 회계 실체구나. 소위 말하면 회계 실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예. 그 다음에 기업이 회계 실체가 되어서 기업회계, 그 다음에 국가가 회계 실체가 되면 국가회계, 그 다음에 가정을 회계 실체로 하면 가계라고 얘기를 한다. 예. 가계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가 볼 필요 없겠죠. 예. 기업에 대한 사항들은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회계 연도. 회계 연도라는 거 이제 정해야 돼요. 그 회계 연도는 보고를 하기 위한 기준,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회계 정보를 이용할 때 회사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회사에서 매일매일 정보를 산출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요거 하는데도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계 기간이라는 걸 정해놔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정보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그러면 1월 1일 시점에 정보를 이제 보여줘. 우리 회사는 요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월 31일 시점에 또 정보를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를 벌었는지, 예, 또는 여기서 여기 있던 재산이 여기서 얼마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아, 기초보다 기말에 어떻게 변동을 했구나. 그러면 이러한 보고는 회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면 되느냐. 사실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정보 이용자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지들이 장사 잘 될 때는 2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주고, 그다음 장사할 때는 뭐 한 10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획일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보고를 할 때는. 그래서 얼마냐,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뭐 반기 보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기 보고를 할 수도 있어요. 분기는 이제 3개월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기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같은 경우,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기, 즉 6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여기다가 이제 표시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회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계 기간은 보고의 시점들,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적 범위에서 회계 연도라고 걔를 얘기하고, 보통은 이제 6개월 또는 1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냥 1년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기초에서 기말까지 요번에 상황들,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다음 기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전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번 연도 다음을 차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전기, 단기, 차기 이런 식으로 이 시간적 개념이죠. 자, 여기 이제 밑에 주의사항 해가지고 현행 상법에서 회계기간을 시작한 날부터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를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에 1회 이상 결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뭐 처음에 시작점은 1월 1일이 꼭 아니어도 돼요. 뭐 2월 1일이어도 되고 그다음 3월 1일이어도 돼요. 근데 그렇지만 그때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장사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2년에 한 번씩 하거나 또는 3년에 한 번씩 하거나 그거는 봐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의사결정, 즉 그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초, 기말, 그 다음에 뭐 전기, 뭐 차기, 거기에 대한 개념들. 기초는 당연히 회계연도의 첫날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기말은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는 전년도, 그 다음에 단기는 올해, 그 다음에 차기는 다음 연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네. 자,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잠깐 볼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 재화와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를 뭐라고 하냐. 회계 단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회계 단위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그 실체, 그러니까 누구, 그 기업이라면 기업, 그 다음에 가게라면 가게, 정부라면 정부, 정부 내에 있는 채권, 채무, 그 다음에 무슨 뭐 현금, 뭐 이런 것들의 변화, 그런 것들을 그 단위별로 기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범위를 회계 연도,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보고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의 외부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회계 목적이라고 한다. 예. 뭐 이걸 꼭 회계 목적으로 써야 되냐? 예.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회계 목적이다. 그 회계 목적의 도대체 의의가 뭐냐? 요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가 관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 관리회계라고 한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회계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회계라 그러는데 재무회계는 뭐냐면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만들어 주는 걸 재무회계라 그러고, 관리회계는 뭐냐면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가 도대체 누구냐? 경영자예요, 대표적으로. 그죠?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에서 지금 공장에서 물건이 몇 개가 만들었는지 또는 지금 물건이 몇 개가 팔렸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들, 그런 것도 자기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지만 알아보면 돼요. 예. 외부에 누구 뭐 채권자라든가 또는 뭐 주주들 그런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기준이라는 게 따로 이제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기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 같은 걸 따로 이제 만들진 않는데 얘는 그게 필요해요. 얘는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알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사의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판단할 때 자기가 어떤 기준에 대한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그 어떤 자료들을 이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재무상태표라든가 뭐 손익계산서. 그러면 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가 지금 상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회사가 적용해야 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란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정보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기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들을 다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재무회계하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했다.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뭐 정부라든가 또는 뭐 채권자도 될 수 있고, 그죠? 예, 기타 등등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을. 그래서 얘네들한테 관심이 있는 애들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가 관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걸 관리회계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원가관리회계 또는 관리회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뒤에 이제 기출문제를 잠깐 볼까요? 여기 기출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회계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히 그게 이제 회계의 목적이겠죠. 예. 걔네들한테 필요 없는 정보를 제공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봐서 뭐 하려고요. 걔네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즉 투자를 결정하는데 또는 뭐 채권을 내가 산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데 거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죠? 그래서 돈을 빌려줘도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지금 이제 기업이 보니까 예전에는, 얘네들이 작년에는 한 10억 정도 벌었어요. 10억. 재작년이라고 합시다. 재작년.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한 20억 벌었어요. 자, 올해 보니까 한 30억 돼요. 그러면 이거 보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한 40억이나 50억 이렇게 이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통해서.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정보라는 건 이러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그 정보를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재무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즉 돈을 얼마나 벌 건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상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이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무 상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1일 날 내가 이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냐? 10만 원 있어요. 1월 1일 날 돈이 10만 원인데 12월 31일 날 주머니를 보니까 얼마 있냐면 100만 원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재무 상태예요. 이게 1월 1일 시점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상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2월 31일 날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태라는 건 어떤 시점에 걔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과는 도대체 뭐냐? 그럼 여기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니까 1월 1일 날 10만 원 있었고 12월 30일 날 100만 원 있다면 얼마를 벌었냐면 얘가 90만 원 번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과죠. 그래서 성과라는 건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증가분이나 증가 또는 감소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라는 건 기간의 개념이에요.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게 성과고 상태는 뭐냐면 시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걔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1월 1일 시점에 얼마가 있었는지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성과를 합쳐주면 기말의 상태가 된다. 이게 뭐냐면 기초 상태에서 단기의 성과를 더해주면 기말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게 재무 상태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게 손익계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업의 주주에게만 유효한,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 해가지고 주주 외에도 더 있었죠. 누가 있었죠? 뭐 채권자라든가 또는 정부라든가. 정부에서는 왜 기업의 정보가 필요하냐? 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를 하려면 기업이 얼마나 버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재무 상태로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인 범위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를 뭐라 그래요? 회계 단위라 그러죠. 누구? 뭐 삼성이면 삼성, 그 다음에 뭐 LG면 LG. 그죠? 걔네들이 회계 단위예요. 예. 그래서 그 회계 단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 회사의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성과,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회계 단위라고 얘기한다. 뭐 이거는 따로 설명드릴 게 없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1, 2, 4로 바로 넘어갔죠. 예. 3이겠죠. 여기 이제 보면 회계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원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으로 회계 연도라고 얘기를 한다. 회계 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업이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시간적 구분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즉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얼마 벌었냐. 여기 이제 요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회계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각종 재산 및 자본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기 위해서 설정한 장소적 범위다. 장소적 범위는 아니죠. 이게 시간적 개념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4번이 틀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모든 기업은 1월 1일에 기초하고 12월 30일 기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예, 기업마다 달라요. 그거는 또 이제 법에서 또 정해놓은 기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꼭 모든 기업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그래서 그 회계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하면 그 정보는 그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모든 재산의 변동 상황을 기록한다. 이게 이제 복식부기의 논리예요. 그래서 복식부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회계 처리라는 걸 잠깐 본 적 있죠. 차변하고 대변 이렇게 나눠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복식부기의 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고 대변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쭉 가면서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회계의 주 목적은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절에 대한 사항들은 이렇게 일단 끝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는 제 2절에 대한 사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